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은 가운데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다우랑 S&P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가 되게 잘 버텨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요번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요 금리 인상, 긴축 우려보다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본격화가 되면은 시장에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성장주 위주의 약세가 많이 나오곤 했거든요. 근데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버텼어요. 그렇게 전 이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산세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페드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코로나가 보다 더 리스크가 클 수 있어도 다음에는 이 금리 인상이 그 다음 타자로 딱딱 시장을 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미국 시장 자체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이 힘을 못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환차손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혹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신흥국 위주의 약세를 예상을 하면서 돈을 빼는 상황 충분히 많이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나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내후년까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안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식할 맛 안 나겠죠. 근데 제가 다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솔직히 우리가 주식할 맛 안 난다라고 해서 이런 시장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전략 대응하면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뭐 지금 디램 가격이 막 꿈틀꿈틀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괜찮은 시장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힘을 좀 실어가지고 좋은 결과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금리 인상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보다도 훨씬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긴축 전환 안 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 나라다 보니까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줄지 이것도 보면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모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시금 또다시 이 선순환 사이클에 돌면서 큰 실적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년에도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 제품들 한번 보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배터리 얘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폐배터리를 갖고서 ESS로 쓴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봤던 것 같거든요. ESS 쪽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이쪽으로 해서 연관을 시킨 다음에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줄지 만약에 그게 실제로 실체화가 된다면 어느 수준의 매출 수준을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 중에 하나가 그 옷 배송만 아디다스 대상태에서 1200만 박스를 돌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의류 시장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의류 OEM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FNF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이 브랜딩을 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도 같이 보시면 괜찮겠고요. 드라마나 컨텐츠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될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중국의 성장 둔화가 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올라간다라고 해서 한국 증시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만약에 중국을 보시게 된다면 성장률 위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성장률 때문에 예전에 막 쇼크처럼 한국 증시 떨어졌던 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오미크론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스케줄상으로 보았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오늘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확정치랑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니까 요것도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전략 대응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해봤는데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개별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올라갔죠. 이 매물대를 뚫고 그냥 본격적인 상승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한 가지씩 찝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던 뉴스 다시 한번 나왔어요. 뭐 치료효과 기대한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던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는 걸로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수급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느냐 요걸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투신의 수급이 이거 들어와 있다. 마지노선은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쭉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신 들어왔습니다. 안 빠졌어요. 저는 이 다른 기관도 체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도 봐야 되겠지만 요 투신 빠지기 전까지는 수급상으로 매수를 조금 이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지금 포지션을 홀딩하면서 조금 더 전략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온 공시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주의 왔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투자 주의면은 그렇게까지 큰 뭐 걱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고 현재 위치를 어떤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여기 위치가 21선 볼린저를 타고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이 과거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볼린저 이탈 전까지 홀딩하면은 조금 더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번으로 이 볼린저를 타고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면서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괜찮게 볼 수 있겠죠. 이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1선 부근에서 혹은 11선 부근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게 시작을 할 때는 21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본격적으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11선을 이렇게 디뎌주는 모습 보여주고 이 부근마저도 이탈하면 쭉 빠지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많이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1순위로는 이 볼린저 상단 이탈했을 때 난 여기서 그냥 짧게 볼란다 하고서 비중 조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홀딩을 한다면 일단 21선까지는 1차적으로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뭐 5일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전적 자체가 20일과 10일에 많이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매물대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거 확실하게 뚫어주려는 모습 마지막 이렇게 딱 힘 보여주고 있죠. 가장 두텁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일단 뚫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여기 부분만 조금만 더 뚫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한 4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는 이렇게 더 갈 수 있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면 그 공간만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 전고점 매매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BNC라는 종목을 보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 이 과거 패턴을 보았을 때 이 볼린저 상단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면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 근데 정말 이러한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한 번은 더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길게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엔 21선. 근데 그게 두 번 지지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길어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니,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거기선 일부 비중조를 하고, 그게 아니다, 튀어오른다라고 했을 때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연결해서 보는 그러한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고 확신은 없지만, 비어있는 매물대를 체크를 해보았을 때,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한 4만 원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 한국 BNC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요거 잘 타주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고생한 만큼 이 튕겨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61선 돌파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 모두 힘이 좀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이 한국 BNC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멤버십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실 텐데, 멤버십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